안녕하세요. 이번 영상의 시작은 작년 겨울에 올렸던 5kg 책 언박싱에서 출발을 했습니다. 그때 산 책을 소개를 하면서 글이 쓰인 조르바를 다시 한번 읽어봐야겠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책을 한 10년 전쯤에 읽고 다시 읽으려니까 반도 못 읽겠는 겁니다. 그 이유를 바로 이 책에서 찾았어요. 여자를 모욕하는 걸작들. 8편의 걸작 소설 속에서 여성은 어떻게 그려지고 있는지를 다룬 책입니다. 제 채널에는 페미니즘에 대한 책 리뷰 영상이 없습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저를 일단 혐오하기 시작하는 사람들을 만들고 싶지도 않았고, 사실 어떤 악플이 달린다는 걸 다른 사람들의 그 케이스에서 봐서 굳이 내 채널에서 그 악플들을 받고 싶지 않기도 했어요. 저는 급진적인 행동을 촉구하는 사람은 아닙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사는 이 사회 구성원으로서 서로가 서로를 이해하려는 노력은 좀 필요하지 않나, 그런 관점에서 젠더라는 이슈를 소설을 읽을 때 어떠한 식으로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까라는 관점으로 이 책을 한번 소개를 해보고 싶었어요. 먼저 제가 이 책을 읽게 된 이유인 글이 쓰인 조르바 얘기부터 해보자면요. 제가 20대의 인생책으로 소개를 많이 했는데 지금 다시 읽으니까 진짜 제가 이런 거 알고 있으니까 알아서 걸러 듣고 재미있게 보자라고 생각을 했는데, 좋아했던 이유는 그대로 있어요. 그저 그대로 있는데 이게 진짜 더 페이지를 넘기기 힘들 정도였습니다. 30대의 남성과 60대의 조르바라는 남성이 만나서 함께 사업을 벌이고 우정을 쌓아가는 이야기인데요. 이 조르바라는 인물이 낭만적이고 자유로운 인물의 대표적인 아이콘으로도 보이기도 하죠. 많은 분들이 읽었지만 아마 저와 같은 지점에서 불편함을 느꼈던 분들이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성을 부르는 용어 자체가 좀 입에 담기 그럴 정도로 너무 비하하는 그런 표현들도 많고요. 여성을 대상화시키는 것도 되게 자주 등장을 합니다. 되게 로맨틱해 보이지만 결국 여성의 환심을 사기 위해 멋있는 말을 하는 장면들도 꽤 나오는 거죠. 이걸 그대로 좋아해야 되나? 받아들여야 되나? 이런 생각까지 하게 돼요. 이거를 왜 불편해야 하는가라는 것도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아니, 소설은 그냥 소설로 받아들이면 되지, 거기에서 왜 꼭 올바름이라는 잣대를 들이미느냐라고 생각을 하실 수도 있겠습니다. 저는 한 명의 독자로서 읽으면서 불쾌함을 느꼈고, 그게 비단 저만의 느낌은 아니었더라고요. 이거를 이렇게 한번 설명을 해볼까 하는데, 여러분들이 아파트 101동에 살고 있는데 105동 사람이 지나가면서 101동 사람들은 천박해 라고 얘기하는 걸 들으면 기분이 나쁘잖아요. 이 사람이 콕 집어서 101동 904호가 천박해 라고 한 것도 아니고, 정확하게 모든 101동 사람들은 천박해 라고 한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101동에 사는 나는 기분이 나쁘단 말이죠. 동향인 105동에 사는 사람이 남향인 101동에 사는 사람들한테 아침에 들어오는 햇빛의 양이 좀 적겠구나 라는 말을 하는 것에서는 기분이 나쁘지 않은데, 만약에 105동 사람이 우리 조상님들이 그러는데 남향집에 사는 사람들은 다 별로래, 이런 얘기를 하면은 101동 사람으로서는 기분이 좋아질 이유가 없잖아요. 요거랑 비슷한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니, 그럼 이미 죽은 작가한테 가서 고쳐서 달라고 해야 되는 거야? 이 책 글이 쓰인 조르바를 비롯해서 이 책에서 다루고 있는 책들은 한 번쯤은 들어는 보셨을 법한 그런 유명한 작품들입니다. 이 글이 쓰였을 때를 기준으로 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읽는다면 이런 점을 생각해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여기에 포인트를 두고 읽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독자로서 능동적인 독서를 하려면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읽어보면 어떤가, 여기에 더 포커스가 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능동적인 독자가 되어 책을 읽어야 하는 이유는 생각 없이 살면 사는 대로 생각하게 된다라는 문장이 도처에서 수없이 인용되는 이유에서 납득을 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미스터리 소설 얘기로 넘어올 겁니다. 책에서는 레이먼드 챈들러의 안녕 내 사랑이라는 작품이 소개되어 있는데, 저는 이 작품을 못 읽어봤거든요. 여기서 제기하는 문제점들이 전체적인 범죄 소설 장르에서 생각해볼 거리들이 있어서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미스터리라고 부르든 초리라고 부르든 어쨌든 범죄를 다루는 소설은 필연적으로 선정적이고 폭력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뭘 훔치는 이야기도 있긴 하는데 아무래도 범죄의 최고봉은 살인사
사건이죠. 근데 그냥 보통 살인 사건만으로는 흥미가 좀 떨어지니까 기괴하고 악마 같은 그런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성폭행과 합쳐진 살인이라거나 쉬운 표적이라서 매춘 부를 골라 살인하는 연쇄살인마 뭐 이런 류의 이야기들이 많이 보이죠. 범죄를 더 잔혹하게 만들려면 더 약자가 피해자로 보여야 하고 더 강한 피해를 입어야 하기 때문에 그 타깃이 여성인 게 많았던 것 같고요. 2010년대 후반쯤에 굉장히 인기를 끌었던 도메스틱 스릴러라고 하는 장르에서는 뭐 연인 간에 혹은 가족 사이에서 폭력을 당하는 여성들을 다룬 서사들이 또 많았습니다. 제가 뭐 통계를 내본 건 아닌데요. 특히나 영미권 스릴러에 대한 리뷰를 찾아보면 여자 주인공 너무 답답하다 이런 내용도 쉽게 찾아볼 수가 있는데요. 스릴러 소설의 특성상 긴장감을 막 올리기 위해서는 더 위기 상황이 고조되어야 되는데 이렇게 위기 상황을 만들어가는 게 여성 캐릭터가 우유부단한 캐릭터라서 혹은 여성 캐릭터가 두려워서 이를 그르친다거나 가스라이팅을 끊어내지 못해서 점점 더 수렁에 빠져가는 식으로 위기감을 조금 더 키워가는 이야기들이 많아서 여성 캐릭터 답답하다라는 리뷰들도 심심치 않게 보였던 게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어차피 타임킬링용으로 읽는 범죄 소설인데 거기다가 PC줄을 갖다 드리느냐? 라는 생각도 드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저는 그 구도를 벗어나면서도 재밌는 소설이 충분히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특정한 성별에 입혀지는 역할이라던가 어떤 그런 서사들을 벗어난 다른 더 재미있는 스릴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는 독자로서의 생각을 한번 해보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로는 이상의 날개입니다. 여러분들 학교에서 수업 시간에 이 소설을 어떻게 배우셨는지 기억이 나시나요? 저는 이 날개를 다룬 부분이 이 책 중에서 제일 좋고 인상 깊고 의미가 있게 읽었는데요. 이 주인공을 식민사회라는 배경 안에서 어떠한 심리를 대변하는 인물이었나 시대적인 배경 안에서 이 남성을 분석하는 시각도 좋았고 성매매 그 자체에 대해서도 한 번씩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혐오 말고 타자화라는 개념이 어떻게 해서 문제가 되는지 이 부분도 한번 읽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여성을 모욕하는 걸작들 사이에서 형성된 미적 감수성에 길들여지지 않으려면 의식적으로 여성의 문장을 찾아 나설 수밖에 없다. 8명의 제각기 다른 저자가 썼기 때문에 각각의 글에 대한 만족도는 조금 들쭉날쭉한 편이에요. 그래도 전반적으로 담고 있는 메시지에 주목해 본다면 능동적인 독자로서 이런 점들을 내가 한 번 더 생각해 보면서 소설을 읽어보면 어떨까라고 도움을 받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자, 저를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우리는 자주 만납시다. 안녕.